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이준석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이 이준석 씨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상 지금 이준석 씨 하는 행동, 자기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남아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의 하는 언행을 보면 전혀 국민의힘에 같은 하늘 아래, 국민의힘과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준석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결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 이게 지금 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초선들이 이준석 씨한테 해당 행위를 그만해라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재선 의원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준석 씨의 그때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받았던 그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언행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재선 의원들이 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이준석 씨한테 주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준석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다시 한번 믿자,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이거 따봉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따봉. 근데 이준석 씨는 자기는 체리 따봉 못 받았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준석 씨가 지금 처한 상황,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준석 씨가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준석 씨의 내부 총질 내지는 적정 분열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적행위, 이거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씨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당직을 맡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은 맞지 않습니까? 당원인데 당원은 어떻게 됩니까? 당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헌은 뭡니까? 우리 국가의 헌법처럼 당의 최고 규범입니다. 그 당의 최고 규범을 갖다가 당헌이라 그럽니다. 당원은 당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 직분, 이걸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국민의힘의 기본 방침이고, 이 기본 방침에 당원의 언행이 이 기본 방침에 위배됐을 경우, 그리고 이 당원이 이 당원을 갖다가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당 대표를 했다고 해서 이거에 예외 사항이 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당원의 의무입니다. 이 당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헌 제6조 2항,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1호 당원 당규를 지킬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호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할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또 의무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준석 씨한테 해당될 만한 그 내용들만 제가 한번 읊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1호지 않겠습니까? 1호가 뭡니까? 당헌 당규를 지켜야 될 의무, 이게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당원이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징계는 어떻게 하냐? 당헌 제11조 2항,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 당원인 이준석 씨의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했고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요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중에 당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당원에 관한 규정 제3조 당원의 권리 의무의 발생 및 소멸, 여기에 보면 당원은 당원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항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당 원서가 받아들여져서 당원 명부에 등재된 이후부터 탈당할 때까지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당 대표직에 있을 때,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징계를 받고 당원권이 정지돼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리고 현재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돼 가지고 평당원이 된 지금까지도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를 지켜야 할 의무, 그 당원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 씨는 당헌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중 당원 관련 규정 제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8조 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8조 1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당정이란 게 뭡니까? 이 당과 국민의힘과 정부, 윤석열 정부를 얘기합니다. 당정은 국정 운영을 위하여 뭐 자기들끼리 친목 도모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명히 국민의힘 당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당으로서의 의무, 대통령으로서의 의무, 당원으로서의 의무, 이걸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기준에는 이준석 씨는 분명히 당헌을 위배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이준석 씨를 포함해서 당원들이 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고 그 밖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원의 의무를 갖다가 위반을 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걸 다 하지 않았을 때, 해태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느냐? 징계는 무엇인가? 1. 당원 소환제가 있습니다. 이 당원 소환제도 여러분들 낯선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준석 탄핵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당원 소환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이준석 당직자, 당대표였던 이준석 씨를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 당원 소환제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따봉을 해버려가지고 거기로 일단락된 거 아닙니까? 약간 무마 수습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원 소환제가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는 이 당원의 당원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그 소환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환을 하는 건데, 책임 당원의 서명으로 당원 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에 당원 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원 소환의 청구는 전체 책임 당원 100분의 20,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 당원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각 시도당별로는 10분의 1, 책임 당원의 10분의 1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출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당원 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책임 당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유효 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에는 당직자를 파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원 소환제인데, 당원 소환제 이 제한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예를 들어서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2021년 6월 달부터 당대표직을 수행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12월 며칠이 될 때까지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당원 소환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그러니까 이준석 씨의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또 역시 당원 소환제를 할 수가 당원 소환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준석 씨가 분명 당 대표였을 때, 그리고 대선 기간에 이런 어떤 각종 분란의 당사자로 지목됐을 때는 분명히 이준석 씨는 이 당원 소환제의 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행동을 했으면 이준석 씨를 파면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준석 씨는 당직위에서 자동으로 해임됐습니다. 당대표가 아닙니다. 이준석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표직에서 해임된 상황이므로 당원 소환제의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뭐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솔직히 가능하면 이준석 씨를 이런 식으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걸 갖다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준석 씨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그 결정을 내린 당윤리위원회가 다시 한번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중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이 9조 5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 의결을 갖다가 윤리위원회 기능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11조 1항 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당대표격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준석의 언행과 관련해서 윤리 소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 당연하게도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 추가 징계와 관련해서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리위는 어떤 사유로 이준석을 징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뭐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에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씨의 언행을 갖다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이준석 씨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당대표에 오른 다음에 대선 경선 얘기가 나올 때부터, 대선 경선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대선 경선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행동이 당에 유익했다고 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심지어 이준석 씨 추종자들도 글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국민의힘에 절대로 유익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염증을 내고 정권 교체를 선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대선 기간에 양 대가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았다. 이런 식으로 운운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그 발언 자체만 봐도 이 당과 윤석열 정부의 뭡니까? 당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당정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대선 기간에 양 대가리를 흔들면서 개고기 형편없는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양고기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속여가지고 그걸 팔았다. 이런 대통령을 내가 당선시키는데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댕기고 목이 쉬어라고 외치고 다녔다.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이것만 봐도 벌써 이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 신뢰도, 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신뢰 이런 것들 갖다 무너뜨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민의힘에 유익한 행위입니까? 유해한 행위입니까? 지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이준석 씨는 양두구육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양두구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외양은 그럴싸하지만 내실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지금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이 역시 당원으로서 당헌을 위배한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분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외양은 그럴싸할지 몰라도 내실은 형편없는 양두구육이다. 내가 그 양두구육에서 저 사람 겨우 대통령 된 거다.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인간적 모멸감을 내가 감수하면서 참아가면서 저 사람 대통령을 만들었는지 아니냐. 나부터 반성한다. 이런 취지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점잖게 얘기해서 비판, 비난, 공격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욕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도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실제와 무관하게 이준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이준석 씨가 그렇게 여겼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형편없고 뭐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구제불능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준석 씨가
양두구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 대가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았다. 대통령 깜도 아닌데 자기가 그걸 대통령 만드니라고 발이 부르트도록 목이 쉬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 소리를 한 사람이 이준석 씨입니다. 이준석 씨의 이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이준석 씨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지금 우리 국민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자기 생각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훌륭한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표를 받으려 했다고, 자기가 양두구육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씨가 주장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국민을 기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기망했다고 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소리를 늘어놓은 거는 그럼 당에 유익한 겁니까? 유해한 겁니까? 지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준석 씨는 정권 교체를 택한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은 국민들, 지금도 정부를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한 32% 정도 나오는데 그 국민들을 갖다가 개, 돼지 또는 가재, 붕어, 개구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자초할 만한 발언을 실수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면 양두구육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국민들, 너네는 사람 보는 눈도 없다. 내가 실제로는 개고기인데 양 대가리 흔드니까 너네는 이게 양고기인 줄 알고 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을 갖다가 무지렁이로 본 겁니다. 어떤 들쥐, 레밍으로 본 겁니다. 레밍. 앞에서 흔들면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뒤따라가는, 뒤쫓는 들쥐로 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 아니 우리 국민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눈이 없어서 이준석 같은 사람이 실제로는 개고기인데 양 대가리 흔들면 저거 양고기인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서 그대로 따라갑니까? 호구입니까?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근데 이준석 씨 하는 말을 보면 약간 그런 어떤 의도, 이준석 씨의 그런 본심은 그런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무슨 궁예도 아니고 뭐 관심법을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입으로 내뱉은 이 말에 따르면, 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씨가 양 대가리 흔들면서 개고기를 파니까 다 속아 넘어갔다고 지금 얘기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49%를 무시한 겁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32%를 무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국민 전체를 싸잡아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의 언행을 보고도 대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윤리위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을 갖다가 사실상 개, 돼지, 가분개 취급했다고 이런 오해를 자초한 그런 발언을 한 자를 어떻게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놔두고 있습니까? 언론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윤리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의 실제 이 발언이 정말 당에 극히 유해한 언행이었는지 아닌지 판가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시도조차 안 하는 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준석 씨가 이 사람은 극히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에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징계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거지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왜 근데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가만히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씨는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원활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헌을 어겼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규정한 당헌 제8조 1항과 2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이준석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 윤리위가 내린 결정 이에 대해 당 최고위가 의결한 징계를 받고도 당 대표 또는 당직자로서 자성 또는 자숙의 의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출 행동을 하면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이준석 씨의 언행이 모두 부합한다, 이렇게 여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있을 거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윤리위가 이런 어떤 이준석 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과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윤리위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1항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준석 씨는 7월 7일입니까? 7월 8일입니까? 분명히 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았는데도 계속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그 다음에 당원 위반 이런 거, 당의 위신 훼손 이런 행위를 했다고 당 윤리위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미 당원권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당원권 징계를 받았고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그보다 중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당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탈당 권유, 제명밖에 없습니다. 탈당 권유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 그러니까 10일 내로 너 저기 탈당 안 하면 제명해버린다. 요 얘기입니다. 그게 탈당 권유. 제명은 말 그대로 너 이름 지워버린다. 너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미 탈당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현재 어떤 지금까지 이어진 이준석 씨의 언행에 대해서 이거는 해당 행위다. 이거는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다. 이거는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행위다. 라고 판단한다면 이준석 씨한테 남은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밖에 없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준석 씨는 이제 국민의힘과 연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요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그 밖에 윤리위원들은 왜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봤습니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